안녕하세요. 너큐마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장애인 특별공급에는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장애인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내용도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우선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복지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공지사항과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공급 소식을 통해서 지역별, 일정별 아파트의 특별공급 기관 추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이드를 통해서 신청 방법과 해당 구비 서류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별공급 문자 알림이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 사전에 해당 특별공급 기관 추천에 대한 공지를 문자로 개별 발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면 각각의 공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장애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신청할 때는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신청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어떤 서류를 어떻게 구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신청자가 구비해야 되는 서류는요. 이제 아래 붙이미를 보면 특별 공급 신청 서류 압축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다운받게 되면은 특별 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위임장,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또 기관 추천 포기 서약서 이렇게 6개의 서류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전체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을 하는 서류는 1번에서 이제 5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하셔야 되고요.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세대 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전국 단위로 조회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접수 서류이고요. 특정 해당자한테만 필요한 구비 서류는요. 이제 위임 받아서 접수하는 경우에는요.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때 또 반드시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도 같이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도 납부 내역이 있는 경우는 같이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포기하겠다.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나는 포기하겠다. 이 경우는요, 기관 추천 포기 서약서를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팩스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구비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특별공급 신청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배점 기준표는 이제 본인이 배점 기준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1차, 자치구에서 2차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 서약서.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세대원 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는데요. 서울시에 최종 전입한 그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용이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배우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만약에 세대가 분리돼서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경우는요,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미성년자 포함해서 10년간 전국 단위로 조회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관련 재산세 항목을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세대원에는 직계 존비속, 또 배우자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형제, 자매 이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당자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만약에 이제 신청자분이 뇌병변 장애라던가 다른 장애 정도가 심해서 직접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에게 위임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이때 이제 위임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임자나 그다음에 위임자에 대한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등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재산세 주택분 납부자의 경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 아니거나 이미 주택이 멸실돼서 없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입증 서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멸실 신고서 이런 서류도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건물은 있는데 건물 용도가 이제 주택이 아니다.
거주용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그 건물 소유자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택이 아니다. 용도가 주택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다가 공부에도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그런 또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 주택을 매각한 경우는 매각 일자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예, 포기자는 기관 추천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에 대한 신청서입니다. 예, 신청인 장애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기입하시면 되고요. 세대 구성원 수는 형제 자매 미포함이고요. 이모, 고모, 동거인 미포함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 구성원 수를 기입을 하시고요. 주의할 거는 이제 배우자의 경우만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세대원 중에 신청자 본인 제외한 장애인 수 1명인지 2명 이상인지 기입하시고요.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세대 구성원 중에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있다면 그 명수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세대 구성원의 무주택 기간 이 부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1번, 2번, 3번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라고요.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입니다. 신청인의. 예, 장애 취소 재등록했다면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해야 되고요. 신청자가 만 19세가 경과한 이후죠.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인으로서 만 19세가 경과한 이후부터 산정하셔야 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 된 시점 이후로 1번, 2번, 3번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서부터 지금 청약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세대 구성 기간으로 산정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드시 제출할 게 세대 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으로 조회해서 해당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요. 신청 구본입니다. 해당 아파트명, 신청 타입 기입하셔야 되고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위임장과 위임자, 수임자의 신분증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청하시기 전에 주의사항은 장애인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만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내역이 있다 하면 신청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기관 추천으로 선정이 돼서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계약하게 되면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기관 추천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분양권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주택 소유자로 이제 간주돼서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관 추천자로 선정될 경우 청약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 안 하게 되면 6개월간 재추천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표 중에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산정할 때요. 지금 이제 건축 등기사항 증명서랑 건축물 대장 등본이랑 그 밖에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이런 부분이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는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시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접수일을 주택을 매각한 무주택이 된 날짜로 보고요. 건축물 대장 등본은 처리일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는요. 지금 보시면 공급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권 등을 이제 매매를 할 경우에는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또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의 명의 변경일, 이런 부분들을 다 주택 처분일, 무주택이 된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하는 건데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하는 시점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요. 서울시 거주기간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시 거주기간에는 이제 유주택 기간도 포함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청자가 장애인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만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부터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이면서
그다음에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 그 기간을 서울시 거주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제 서울시로 최종 전입한 경우 이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본인 배점 합계를 작성을 하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마감까지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증빙 서류가 없이 배점표만 제출하게 되면 배점 점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 동점자가 발생했다. 이 경우는 그 1번에서 7번까지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둬서 동점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자의 장애 정도 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무주택 기간 순서이고요. 세 번째는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여부이고요. 네 번째는 세대 구성원의 숫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65세 장애인 유무, 여섯 번째는 서울시 거주 기간, 일곱 번째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이제 판명이 돼서 해당 건설사에 이제 처음에는 무주택으로 알았다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3개월 내에 상속 그 주택에 대한 공유 지분을 처분하면 다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서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하고요. 여기에 이제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데 아래 가나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두 번째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데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일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했으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경우에요. 이 경우 이제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게 되면 무주택으로 다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무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대신 이 경우는 이제 주택을 한 채만, 또 분양권을 한 개만 갖고 있을 경우만 인정이 되고 주택을 두 채 이상, 분양권을 뭐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분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제 주택이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거나 폐가이거나 주택이 이미 멸실돼서 없어진 경우에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요. 청약 신청했다가 해당 건설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 주택을 이제 멸실하고 그 부분을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상에서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무주택으로 다시 인정받아서 계약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무허가 건물인데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는 법령에 따라서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을 하시면 다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소형이나 저가주택을 한 채 또는 이제 한 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대신 이 경우는 이제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특별 공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서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서 배우자 및 세대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전부 포함해서요.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전원의 주택 소유 현황이 아래와 같이 무주택임을 서약한다는 거거든요. 허위 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 소유 현황에 대한 전산 검색 결과 소유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요,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을 한 사실이 판명된 때는 당첨 취소, 그리고 이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서입니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의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동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현재 주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무주택 세대 기간에 대해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을 공통으로 충족하는 기간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되고 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입니다. 신청자가 장애 정도가 심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이때 위임장 제출하셔야 되고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관 추천 신청을 포기하겠다 이런 경우에는요,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 추천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반드시 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를 공지하고 발표하기 전에 방문해서 제출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시고 유선으로 통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시고 최종 추천 명단에 대해서 공고일 때 이제 기다리시면요. 홈페이지에서 추천자 명단 공고하고 추천자, 확정자, 예비자 모두 개별 문자 통보를 받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그런 아파트의 기관 추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홈에서 반드시 인터넷 청약을 하셔야만 청약이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당 건설사에서 여러 서류들을 통해서 부적격 그런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서 없고 적합하다 하면 최종 이제 정당 계약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 대한 담당 부서는 장애인 자립지원과이고요. 연락처는 022133-7462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